정치대담 캠프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희석 대변인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오늘 큰 관심을 모은 대선 이슈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사전 투표를 딱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손을 맞잡은 두 후보, 오늘 아침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TV토론에서 마치 쌍둥이 같은 차림으로 출연해서 단일화의 복선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권의 단일화 관련해서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당 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오늘부터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두 후보의 단일화가 초박빙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깜깜이 기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되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저희가 좀 CG로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차 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초박빙으로 나오는 것이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송평수 대변인께 먼저 줄까요? 네, 여론조사가 이제 안 후보가 사퇴하기 전 그러니까요. 사자로 조사한 게 있고 네. 사퇴를 전제로 단일화를 전제로 이제 조사한 네. 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박빙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조금 튀는 조사는 좀 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여론도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느 쪽도 안심하기 이르다. 단일화를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그것만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이해부터는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번 조사까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깜깜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봤고요. 사실 오전에 이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발표, 사실 예상을 잘 못했는데. 그 일국 언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그 토론회 때 복장, 넥타이부터 좀 암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도 하기는 하던데 아셨어요? 아니요,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좀 보면은 2월 초부터 쭉 서로의 그 단일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었던 네네. 사항인데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서 그간의 사적을 얘기하고 지금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28일 그 다음 날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약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의사가 조금 바뀌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예상은 차마 못했었고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워낙 좀 강경하게 단일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파악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좀 들으셨어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과반, 즉 반을 넘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요구했던 그 주변의 어떤 설득이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그것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아마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은 기간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유세를 같이 좀 다니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한 오늘 편만 닷새 남았나요?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동 정부를 위해서 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인 유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어제 그때 좀 예상을 하셨어요? 뭐 전혀 예상 못한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잘 보고 네. 잤는데 아침에 새벽에 왠지 잠이 그러니까요. 깨서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좀 당혹스러운 면이 뭐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뭐 꿋꿋하게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오늘 그 단일화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뭐 행간을 읽어보자면은 선거로 이제 뭐 판단을 해달라, 심판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뭐 앞으로 기조 변화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차분하게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은 도도한 역사나 역사의 흐름에 뭐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되겠느냐. 지금까지 뭐 지지율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믿고 가겠다,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두 후보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인수위부터 같이 협력을 하고 정부 운영도 공동으로 한다. 이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철수 후보께서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들까지도 수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은 나중에 이제 공동 정부를 뿌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때는 조금 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선거 공약을 각 후보가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합치가 되느냐 여부를 물어보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선거 공약이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가치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합의를 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양쪽의 공약을 잘 조정을 해서 두 분이 다 합의하시는, 두 분이 다 인정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만들게 되겠죠. 인사권 같은 것도 인사권이야 이제 당선자 갖게 되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어떤 인사의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기억으로 지난번에 한 번 결렬됐을 때 두 후보가 같이 동의하는 인사로 뭐 한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군 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다 이렇게까지 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고 그동안에 또 윤 후보를 겨냥해서 1년 후에 손가락 자르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꾼 게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의외고 그리고 이제 현재 또 뭐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단일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는 뭐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8일 날 재외국민 투표가 해서 한 분들도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신 분도 많고 또 안 후보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역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합의한 배경, 진짜 이유를 뭐라고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데 뭐 추측하기로는 본인의 지지율이 이제 거의 5%대로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여러 가지 입지가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물러설 데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명분이 없는 단일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정치를 10년 동안 했지만 행정적 업무를 실행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내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무총리설 여기까지 뭐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 가능성을 좀 점치는 건 무리일까요? 공동정부에 참여해서 네. 운영을 하겠다는 합의까지 나왔다면은 예. 그렇다면 그 정부 안에서 특정한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안 후보의 위상을 생각할 네. 때는 총리 자리를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이 네, 소위 말하는 그랬었죠. DJP 네. 연합을 했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첫 총리로 김종필 당시 후보를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치 뭔가 이면에 합의가 있느냐, 자리 나눠 갖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예전에 이제 그 단일화 전에 그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향해 정치 개혁을 얘기를 할 때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이런 것도 제안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이런 좀 물밑에서 진행됐을 법한 이런 추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안 후보와 윤 후보가 이면 합의서를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전격적인 합의가 있다고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정부 구성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건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뭐 총리나 이런 위상이 있는 그런 직책을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뭐 좀 보기에 따라서는 그 공동정부로 또 포장할 수도 있지만 또 자리 나눠먹기용 야합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대선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이제 뭐 합당을 하겠다. 이준석 대표는 뭐 일주일 내에 뭐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합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당법에 흡수 합당, 뭐 신설 합당 이런 게 있는데 네. 지난해에 저희가 합당을 시도했었지 추진하다가 않습니까? 불발됐죠. 거의 네. 이제 끝까지 갔었는데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다면은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했던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께서 오늘 그 기자들과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심 없는 거는 내가 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표현하시면서 아직도 난금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언론들은 좀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잘 원만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당은 당대당이기 때문에 네. 대표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경쟁 관계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을 달리했고 또 각자의 후보를 내세우고 대선 레이스를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합당을 하기로 합의한 이상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이제 덮고 미래를 향해서 같이 미래를 보고 가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합당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합당까지 하겠죠. 네. 할 합당까지 무리 텐데 없이 과거에 하고. 이제 보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또 네. 합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안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들어간 정당이나 조직이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네. 가서 약간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든가 네. 당내 통합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뭐 그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느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통합에 적합하지 않는 분 아니냐 이런 해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제가 덕담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하시는 게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다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당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와 따로 있으면서 통합정부와 통합정부 구성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좀 아무래도 정치개혁에서 그 손을
정치 개혁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도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좀 러브콜을 하시는 모습으로 비쳤단 말이죠. 좀 뭐 다 되게 훌륭한 생각이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하셨고 그런 분에서 보면 약간은 그런 정치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뭐 정치 개혁, 정치 교체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입니다. 네네. 뭐 어떤 정당 또 어떤 후보가 집권하든지 간에 그 방향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느 쪽이 주체 세력이 돼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또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됐다라고 좀 제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뭐 의혹 수준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초에 이제 1982년에 그 징병 검사를 할 때 예. 양쪽 시력차가 0.7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 임용, 재임용 때는 본인이 원하는 데서 뛰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지정해준 병원 중에서 아마 뛴다고 제가 네. 검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다른 검사 결과가 임용, 나왔다. 재임용 때 자료가 더 객관적인 걸로 봐야 되고 거기는 0.2,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0.85와 0.7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죠.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뛸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병원에 갔을 때는 0.2, 0.3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병력 기피 의혹이 거의 사실 단계로 확인하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막판에 이제 이런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청문회 하던 당시에 네. 그럼 지금 청와대입니다. 지금 청와대 인사팀 그럼 뭐를 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윤석열 후보가 좌우 시력차가 많이 나서 병역이 면제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사 임용, 재임용 당시의 시력 검사는 그냥 숟가락으로 눈 가리고 하는 그냥 단순 간이 시력 검사고요. 네. 이런 정도의 안과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기계를 통한 굴절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그거를 청문회 전에 인사검증 자료를 냈어요. 2019년에.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문제가 돼서 19년도 7월 8일에 청문회하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서를 냅니다. 두 번의 정밀한 굴절 검사를 통해서 부동심이 확인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병역 의혹이 있다, 뭐 사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과한 의혹이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시기보다는 어제 토론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발언 바뀌신 것부터 해명하셔야 돼요. 국민 민생이 제일 중요한 것, 즉 복지 재원 어떻게 하느냐. 증세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고 또 몇 달 전에는 조세 부담료 올려서 경제 성장 입증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복지 재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말씀부터 하셔야지 이런 의혹 제기가 국민들께 무슨 도움이 될지 손 대변인 말씀 듣고 그리고 윤 대변인 말씀 듣고 복지 그리고 관련된 마무리. 부분은 기존에 뭐 이재명 후보 말씀으로 네네. 가름을 하고 이번에 나온 것은 사실 시력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상식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굴절도를 빼더라도 시력이 1.2가 되고 또 뭐 그 오른쪽 왼쪽 눈 같은 경우에요. 뭐 0.7이 되었다가 또 1.2가 되었다.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0.1이 되었다가 또 제일 좋을 때는 0.6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국회 오늘 법사위에서 확인한 것은 공식적으로 첫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후보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 그렇기 의혹을 때문에 넘어서 이제는 좀 사실화가 됐다라는 이제 주장이신 것 같고. 아니 최근에 대학병원에 가서 굴절류 검사를 해서 의사가 부동시가 맞다고 했는데 뭘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장 바꿨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송기현 의원이요 3년 전에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이 의혹은 해소됐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의 여당의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의 얘기와 지금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러우니까 자꾸 얘기를 바꾸시는데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잖아요. 사전 투표 뭐 동료를 위해서 두 분께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먼저 송 대변인께서 네. 먼저.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위기에도 어렵고 또 국제 관계도 어렵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 강한 대통령, 또 경제에 강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실력을 보고 뽑으셔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국정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이재명 후보가 적격입니다. 예,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 대변인. 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투표하시는 게 훨씬 더 권리 행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어떤 선거, 투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그 가능성을.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 토요일에는 이제 좀 확진자나 아니면 격리 중이신 분들도 오후 5시 이후에 투표소에서 찾아서 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고 오늘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